제가 15년간 수술한 뇌가 수천 개에 달하지만 정작 제 자신의 혈관을 구한 것은 병원의 비싼 약이 아닌 단돈 9,000원짜리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살아온 김지현입니다. 여러분께 단순히 방송에 나오는 건강 정보를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병원이라는 가장 절박한 현실의 최전선에서 매일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장 무섭고도 슬픈 현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이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으로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그 서늘한 현실을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수많은 질병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병은 주저없이 뇌경색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병이죠. 저는 감히 암이나 치매보다 이 뇌경색이라는 병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훨씬 더 고통스럽고 잔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뇌경색은 한번 그 마수가 뻗치면 단순히 목숨을 건지는 것에 문제를 넘어 남은 삶의 모습 자체가 송두리째 그리고 영원히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대화하고 밥을 먹던 사람이 오늘부터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숟가락조차 뜨지 못하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통 안에 눈물만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같이 병원에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는 어쩌면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려 합니다. 현대의학은 안타깝게도 예방보다는 이미 벌어진 질병의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이 단돈 9,000원의 작은 기적으로 평생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는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뇌를 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뇌경색이 남기는 그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술실에서 나온 환자분들의 마비된 몸을 볼 때마다 저 자신도 모르게 긴장하고 제 자신의 건강 관리에 더욱더 힘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제 자신의 뇌혈관 건강에 대해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던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의 5년 차에 접어들었던 30대 후반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여성 외과 의사로서 인정받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밤샘 수술과 당직 근무로 인해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식사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해결하는 경우가 잦았고 퇴근 후에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핑계로 튀김류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가공식품을 습관적으로 섭취했지요. 저는 그때 저희 집 주방의 마트에서 할인 행사를 하는 카놀라유나 옥수수유 같은 값싼 정제된 기름을 몇 병씩이나 잔뜩 쌓아두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사용했었습니다. 건강에 대해 그토록 많이 아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연구 논문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앞이 뿌옇게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눈앞에 얇은 반투명 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몇 초간 잠시 흐려졌다가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선명하게 사라지는 전형적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 TIA 외 아주 작고도 치명적인 경고 신호였습니다. 뇌혈관이 아주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저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의사로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차에 지나지 않아 저는 제 평생 단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머리가 깨질 듯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극심한 편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통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저는 그 즉시 동료 의사에게 부탁하여 제 뇌를 직접 MRI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행히 당장 수술이 필요한 큰 혈관의 막힘이나 출혈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제 피는 이미 정상인보다 훨씬 끈적끈적하게 탁해져 있었고 혈압 수치 역시 평소보다 매우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또한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명백한 뇌졸중 고위험군의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매일같이 환자들에게 예방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의사가 정작 자기 자신의 몸은 전혀 돌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된 식습관,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섭취했던 그 질 낮은 정제 기름으로 인해 제 혈관 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과 끈적한 찌꺼기, 플라크가 무섭게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저에게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설마 내게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그 안일함이야말로 죽음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결책은 병원의 비싼 약이나 복잡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자신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주방의 그 위험한 기름들을 모조리 버리고 단돈 9,000원짜리 기적의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 순간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그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모른 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질병이 될 수도 있는 뇌경색의 마지막 경고를 받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뇌경색은 더 이상 70대, 80대 어르신들만의 병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에는 40대 심지어 30대의 젊은 환자들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끔찍하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반신이 마비된 채 수술대에 오르는 것을 저는 정말이지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끔찍한 뇌경색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우리 집의 수도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뇌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어지는 말 그대로 생명의 길입니다. 평소에는 맑은 피가 쌩쌩 잘 달리는 깨끗한 고속도로와도 같죠. 뇌졸중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한 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마치 오래되고 녹슨 수도관이 높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한순간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현대 사회에서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그 비율과 심각성 면에서 뇌출혈을 훨씬 더 많이 앞지르고 있습니다. 뇌경색은 깨끗해야 할 수도관 안에 기름때와 찌꺼기가 덕지덕지 끼어서 결국 물이 한 방울도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염증 찌꺼기가 쌓여 혈액이 뇌세포로 흐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그 마지막 순간이 매우 빠르고 예고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는 작은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뇌가 심장이 펌프질하는 총 혈액의 무려 25%, 즉 4분의 1을 혼자서 사용합니다. 산소와 포도당을 먹고 사는 가장 탐욕스러운 기관이죠. 이처럼 중요한 뇌가 단 3분만 혈액 공급이 끊겨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5분이 지나면 뇌세포들이 본격적으로 죽기 시작하며 단 10분이 지나면 현대의학으로는 그 어떤 기적도 바랄 수 없는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 여러분의 빛나는 생각, 여러분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담당하는 그 고귀한 뇌세포들이 1분에 무려 190만 개씩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영원히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 뇌세포가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며 처참하게 죽어갈 때 그것을 다시 살릴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감히 뇌경색이 차라리 암이나 치매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은 물론 극도로 고통스럽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 본인의 정신은 비교적 또렷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주어지죠. 하지만 뇌경색은 다릅니다. 한번 찾아오면 살아남는다고 해도 남은 삶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말이 어눌해져서 물 한 잔만 달라는 그 간단한 문장조차 제대로 표현할 수 없게 됩니다.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대소변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이 되었다는 그 끔찍한 마음의 고통과 절망감까지 평생 겪게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밥 한 숟가락조차 뜨지 못하고 그저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시는 어르신들을 저는 매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저를 가장 괴롭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이 끔찍한 비극의 대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평소에 그 사소한 식습관을 조금만 더 일찍 바꿨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모르시는 사이에 몸이 보내는 그 작고도 절박한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겪었던 그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이나 아무 이유 없는 갑작스러운 두통, 이것들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제발 도와달라. 나는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 라고 처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골든타임의 신호를 무참히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래.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안심시키시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집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시끄럽게 울리는데 좀 시끄럽네 라고 짜증을 내면서 그 경보기의 배터리를 그냥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쳐있고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뇌경색을 막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병원 수술실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최근 10년 아니 20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질병 패턴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가공식품의 범람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이른 나이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저 같은 뇌혈관 전문 의사들에게는 매우 심각하고 두려운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혈관은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지독하게 자꾸만 막혀가는 걸까요? 혈관이 막힌다는 것은 다시 말해 피가 맑지 않고 끈적끈적해지고 혈관 벽에 염증 찌꺼기가 계속해서 쌓인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원인을 찾기 위해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활 습관과 수십 년간의 식단을 면밀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복합적인 원인 중에서도 여러분의 주방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사소한 습관, 바로 기름을 잘못 고르는 습관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생각했던 그 식물성 기름이 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뇌로 가는 생명의 고속도로를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닫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주방 선반 위에 서 있는 그 식용유가 내 혈관을 막는 주범일 수 있다는 이 충격적인 의학적인 이야기를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저와 함께 의과대학에서 공부했던 제 동료 의사 박선영 원장은 40이 채 되기 전부터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동시에 먹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는 누구보다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유독 식단 관리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그녀는 값싼 기름으로 튀긴 인스턴트 냉동식품과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듬뿍 들어간 달콤한 빵을 즐겨 먹었지요.
결국 선영이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가 겹치던 어느 날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작은 뇌경색을 겪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로 후유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그 후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혈압 증세 때문에 어지러워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반복적인 두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질병 예방에 대한 저의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충격적인 경험과 가장 가까운 동료의 사례를 통해 저는 정말이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질 낮은 기름이 설마 나에게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 라는 그 안일함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위험한 침묵의 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 뇌에서 울렸던 그 강력한 경고음은 저를 더 깊은 연구실이 아닌 바로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환자의 뇌혈관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혈관, 그리고 내 가족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다시 처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방에 있는 모든 나쁜 기름을 당장 내다버리고 그 자리를 좋은 기름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한 변화는 저를 괴롭히던 그 불규칙한 어지럼증과 지독했던 두통을 불과 한 달 안에 거짓말처럼 사라지게 만들었고 몇 달 뒤 시행한 피검사 수치를 눈에 띄게 개선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먹는 기름의 종류를 바꾸었을 뿐인데 제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 스스로가 명백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건강을 위한 가장 위대한 변화는 값비싼 수술이나 평생 먹어야 하는 독한 약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즉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 기름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쉽고도 가장 돈이 적게 드는 확실한 혈관 청소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수많은 의학 자료와 최신 연구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여 선택한 내 몸을 살리는 두 가지 기적의 좋은 기름과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내다버려야 할 세 가지 최악의 나쁜 기름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기름, 뇌졸중 위험을 무려 41%나 줄여주는 올리브 기름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여러분, 올리브 기름은 단순히 가격만 비싼 사치스러운 기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강력한 혈관 청소부와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이 왜 그토록 혈관에 좋은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올레산 올레익 애시드이라는 아주 착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올레산 성분은 우리 혈관 벽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자꾸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아물면서 굳은 살이 박이듯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올레산은 이 위험한 염증 과정을 가장 강력하게 막아주는 천연소염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혈관에 찌꺼기를 쌓이게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낮추고 오히려 혈관 청소를 담당하는 착한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높여주는 아주 기특한 역할까지 하죠. 또한 피가 끈적하게 굳어서 덩어리가 되는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뇌경색을 막는 가장 핵심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프랑스의 한 유명 의학대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약 7,600여 명을 대상으로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켜본 대규모 연구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평소에 올리브 기름을 샐러드나 요리에 자주 뿌려 먹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뇌졸중이 생길 위험이 무려 41%나 낮았습니다. 41%라니 이것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라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명백하게 증명된 예방약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고지혈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던
박영희 어르신을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희 어르신은 유난히 튀김 요리를 좋아하셔서 약을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죠. 저는 영희 어르신께 약의 용량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주방의 기름을 바꾸는 것부터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공복에 드시는 플레인 요구르트나 부드러운 두부에 가장 좋은 등급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딱 한 숟가락씩만 뿌려서 드시도록 했어요. 어르신께서는 의사 선생님, 이거 고소하고 향긋해서 오히려 더 맛이 좋네요. 라며 부담 없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달 후 영희 어르신의 피 검사 결과는 저조차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도 잡히지 않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가 마침내 약물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죠. 영희 어르신은 제 손을 잡으시며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기름 한 숟가락 바꿨을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지고 달라졌습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박영희 어르신의 남은 인생과 혈관을 살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골라야 하고 또 어떻게 섭취해야 그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4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가장 좋은 등급을 골라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은 여러 등급이 있지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인 등급을 골라야 합니다. 이것은 올리브를 수확한 뒤 처음으로 어떠한 화학 처리도 없이 순수하게 압착하여 짜낸 첫 번째 기름이라 올레산과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마트에 가시면 수많은 제품 중에서 중간 가격대 이상으로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돈 9,000원대의 작은 병이라도 충분하니 비싼 가격에 겁먹지 마시고 꼭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확인하십시오. 두 번째 섭취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레인 요구르트나 두부에 한 숟가락 뿌려 드세요. 혹은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처럼 뿌려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딱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작은 병 한 병이면 충분하며 이 정도의 투자는 뇌경색을 막는 이 세상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뜨겁게 가열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리브 기름, 특히 가장 좋은 등급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 즉 발연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열에 약한 좋은 영양 성분들이 그만큼 풍부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름을 만약 너무 높은 온도에서 펄펄 끓이거나 가열하면 그 좋은 성분들이 순식간에 망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튀김 요리에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볶음 요리를 하실 때도 불을 끈 마지막에 살짝 둘러향을 내는 정도로만 짧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 비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 무심코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 그 잘못된 습관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 보관은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곳에 하셔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 속의 좋은 성분들은 햇빛과 뜨거운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두고 쓰시는 것은 최악의 보관 방법입니다. 반드시 햇빛이 들지 않는 싱크대 아래쪽 수납장이나 어둡고 서늘한 곳에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한번 뚜껑을 연 기름은 가능한 한 2-3달 안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좋습니다.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의 기적.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이제 제가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섭취하는 두 번째 기적의 기름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의 전통 기름인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기름을 그저 나물을 무칠 때 쓰는 고소한 기름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생각은 완전히 바꾸셔야 할 것입니다. 들기름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뇌세포 보호의 최강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강력한 구원자입니다. 첫 번째 들기름은 뇌세포를 살리는 오메가3 지방산의 보고입니다.
들기름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 ALA-E 무려 60%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모든 식물성 기름 중에서 단연 가장 높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은 이 필수적인 오메가3을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먹어주어야만 합니다. 농촌진흥청과 부산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오메가3 성분은 또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 노화로 인해 저하되는 배우는 능력, 학습 능력과 기억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들기름 속의 오메가3은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인 피떡, 즉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는 천연 혈액 희석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뇌세포를 이루는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기도 하죠. 이 성분이 부족하면 뇌세포가 푸석푸석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그 재생을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들기름은 뇌졸중 후유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저는 과거에 가벼운 기억력 감토의 증상을 호소하시던 이정숙 어르신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자꾸 깜빡깜빡한다며 혹시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닐까봐 매우 불안해하셨죠. 저는 정숙 어르신에게 비싼 뇌 영양제 대신 매일 아침 신선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꼭 생으로 드시도록 처방해 드렸습니다. 아침에 드시는 나물 반찬에 듬뿍 넣고 점심에 드시는 비빔밥에도 마지막에 꼭 한 숟가락을 둘러 드시는 작은 습관을 들이도록 했죠. 그리고 불과 한두 달 후 저는 어르신의 보호자에게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숙 어르신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내는 속도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값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먹은 들기름 한 숟가락이 어르신의 뇌세포를 다시 살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좋은 들기름도 만약 잘못 섭취하게 되면 그 즉시 오히려 혈관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들기름을 섭취할 때 반드시 목숨처럼 지켜야 할 두 가지 철칙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하나, 들기름은 무조건 생으로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의 핵심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앞서 말한 올리브 기름보다도 열에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합니다. 이 소중한 기름을 만약 뜨겁게 가열하면 그 즉시 쉽게 산패되어 오히려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안 좋은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와 마찬가지로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절대로 단 한 방울도 쓰면 안 됩니다. 따라서 나물을 무칠 때, 국에 넣을 때, 비빔밥을 비빌 때, 모든 요리가 끝난 후 불을 끈 마지막에 향을 내듯 한 숟가락을 넣는 것이 가장 완벽한 섭취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두 숟가락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원칙 둘,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대게 들기름을 냉장고가 아닌 그저 편리하다는 이유로 부엌 선반이나 식탁 위에 꺼내두고 보관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기름은 버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만큼 공기나 빛, 열에 닿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기름보다도 빨리 산패, 즉 상하기 쉽습니다. 산패가 시작되면 오메가3 성분은 쉽게 변질되어 그 효능을 잃는 것은 물론 오히려 우리 혈관에 염증을 쌓이게 하는 독이 됩니다. 반드시 빛이 차단되는 어두운 병에 담아 뚜껑을 꽉 닫아 냉장 보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뚜껑을 연 들기름은 아무리 길어도 2달 안에 모두 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기름에서 쾌쾌하고 눅눅한 냄새에 산패취가 나거나 맛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아깝다는 생각을 버리고 미련 없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상한 기름을 계속 먹는 것은 내 혈관에 매일 염증을 들이붓는 것과 같은 끔찍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
한 숟가락과 신선하게 냉장 보관된 들기름 한 숟가락 단돈 9,000원의 작은 투자로 매일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의 효과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기름이 바로 제가 30대 후반에 그 끔찍한 경고를 받은 이후로 매일 아침 저의 뇌혈관 건강을 위해 거르지 않고 챙겨 먹는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건강 비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뇌경색을 저 멀리 밀어내줄 두 가지 기적의 기름을 아셨으니 다음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내다 버리셔야 할 독소 같은 기름 세 가지를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와 들기름을 매일 챙겨 드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최악의 독소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안타깝게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름을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지금 당장 나쁜 기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올리브 기름과 들기름을 매일 먹어도 다른 쪽에서 나쁜 기름을 계속 섭취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깨끗한 물을 붓고 있는데 다른 한쪽 구멍에서는 더러운 오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관을 무자비하게 망가뜨리는 독소 같은 기름 세 가지를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관의 가장 큰 적, 마가린과 가공유지 쇼트닝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에는 혈관의 가장 치명적인 적인 트랜스 지방이라는 나쁜 지방이 다량 들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억지로 고체로 만드는 과정, 수소와 공정에서 생성되는 인공적인 돌연변이 지방입니다. 이 나쁜 지방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 찌꺼기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무섭게 확 올리고 반대로 혈관 청소부인 착한 콜레스테롤 HDL은 사정없이 확 떨어뜨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혈관벽 자체에 강력한 염증을 일으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동맥 경화를 그 어떤 지방보다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트랜스 지방을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악의 물질로 규정하고 완전히 없애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마가린과 쇼트닝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빵이나 쿠키 케이크 과자 같은 수많은 가공식품 속에 깊숙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대용으로 무심코 드시는 그 부드러운 식빵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고소한 빵 속에 이 독소 같은 기름이 듬뿍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 마가린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것을 버리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빵에 발라 드실 것이 정필요하다면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숲속의 버터라 불리는 아보카도를 으깨서 발라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현명한 선택입니다. 아보카도는 지방이 풍부하지만 그 대부분이 올리브유와 같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오히려 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기적의 기름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6, 오메가6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값싼 정제된 식물성 기름입니다. 바로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같은 지금 여러분의 주방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을 그 투명하고 값싼 정제된 식물성 기름들입니다. 왜 이 기름들이 나쁜가요? 식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기름들은 원재료에서 기름을 추출할 때 더 많은 양을 더 싸게 뽑아내기 위해 핵산 H핵산해이라는 화학 용매제를 사용하여 기름을 녹여낸 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화학적인 처리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본래 식물이 가지고 있던 좋은 영양소들은 대부분 파괴되고 망가지며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에 안 좋은 변형 물질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정제된 기름들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오메가6, 오메가6, 지방산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오메가6 지방 그 자체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지방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과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1라 정도가 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수많은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바로 이 정제된 식용유의 과다 섭취로 인해 그 비율이 1대 21몰필, 심지어는 1대 31, 30까지 처참하게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양의 오메가6는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염증을 일으키고 피떡을 더 잘생기게 만들어 결국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름들을 당장 주방에서 버리시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끔찍한 독성 물질을 품고 있는 재사용 튀김 기름입니다. 다시 쓴 튀김 기름과 이미 가공된 식품 속의 기름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튀김 요리를 하시고 남은 그 많은 기름을 아깝다는 이유로 식혀서 걸러낸 뒤 다시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기름은 한 번이라도 높은 온도에 닿으면 그때부터 아주 빠른 속도로 산패가 시작됩니다. 두 번, 세 번 재사용하면 그만큼 벤조피렌이나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끔찍한 독성 발암 물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밖에서 사드시는 튀김 중에서 유난히 기름이 검게 변한 오래된 기름을 쓰는 곳도 무조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과자, 빵 같은 대부분의 가공식품 속에 들어간 굳힌 식물성 기름도 대부분이 이런 나쁜 트랜스 지방이거나 이미 산패가 진행된 기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혈관에 매일 염증을 쌓이게 하는 독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르신, 값싼 기름은 우리가 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어도 한 번 망가진 혈관은 그보다 수천 배 비싼 돈을 지불해도 절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몇천 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뇌경색이 덮치면 병원비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여러분의 혈관에 매일 지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주방을 이 세 가지 끔찍한 독소로부터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뇌경색 예방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지금 당장 버리세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제가 알려드린 단돈 9,000원의 기적의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신선한 들기름으로 건강하게 채우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기름을 바꾸는 것 외에도 뇌경색을 확실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뇌세포를 매일 살리고 혈관을 지금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드는 8가지 간단한 습관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병원의 그 어떤 비싼 수술이나 독한 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예방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컵을 천천히 마시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아침에 피는 일시적으로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마치 농도가 아주 짙은 시럽처럼 말입니다. 이때 마시는 물 2컵은 끈적해진 피를 즉각적으로 묽게 만들어 아침에 발생하기 쉬운 피떡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죠. 하루에 총 8잔에서 10잔 정도를 목표로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기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는 것도 소화를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 하루에 단 30분만 숨차게 걸으세요. 마라톤 같은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걸음으로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셔도 온몸의 피가 잘 돌고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가 분비되어 혈관이 튼튼하고 유연해집니다. 한 번에 30분을 걷는 것이 정 힘드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나누어서 하셔도 그 효과는 동일하게 좋습니다. 세 번째, 최소한 7시간은 깊이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가 되어 혈관에 무리가 가고 혈압이 오르며 온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집니다. 성인이라면 최소한 7시간은 깊은 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잠이 안 오신다고 해서 술의 힘을 빌려 잠을 청하시는 것은 뇌 건강에 최악의 선택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 내려놓으세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그 파란빛, 블루라이트, 이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네 번째, 소금을 지금의 절반으로 적게 드세요. 소금 속에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액 속의 수분을 끌어당겨 혈압이 올라가고 이는 뇌출혈의 가장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음식을 싱겁게 드시고 특히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바깥에서 식사하실 때도 주문 전에 사장님 최대한 싱겁게 해주세요 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작은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손을 부지런히 많이 사용하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젓가락질을 정교하게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뜨개질을 하는 등 손가락을 유연하고 세밀하게 움직이는 모든 활동은 우리 뇌의 운동 피질과 기억 영역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펜을 잡을 일이 거의 없으시지만 하루에 단 한 페이지라도 감사일기를 쓰시거나 좋아하는 시를 따라 쓰는 글씨 연습을 하시면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6번째, 가족 및 지인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세요. 혼자 고립되어 계시면 뇌로 가는 자극이 줄어들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자주 안부 전화를 하시고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즐겁게 수다를 떠세요. 어르신들은 멀리 있는 손주들과 스마트폰으로 화상 통화를 하시면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시면 뇌도 강력하게 자극받고 기분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발달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외국어를 배우거나 다룰 줄 몰랐던 악기 혹은 그림 그리기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8번째, 깊은 심호흡으로 혈압을 안정시키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수많은 심장 전문의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호흡 운동법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478 호흡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다음 7초 동안 숨을 잠시 참고 마지막으로 8초 동안 입으로 후 하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휴식과 이완을 돕는 부교감 신경계를 즉각적으로 활성화하고 흥분된 교감 신경을 낮추어 자연스럽게 혈압을 떨어뜨려 줍니다. 매번 4번에서 5번 정도를 한 세트로 반복하며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저녁 시간에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응급대처법 골든타임 4시간 30분의 기적.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예방을 잘해도 재수없게 뇌경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느냐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남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뇌경색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결정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증상이 처음 시작된 후 늦어도 4시간 30분 안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혈전 용해제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황금 같은 4시간 30분을 놓치게 되면 뇌세포가 분당 190만 개씩 죽어가기 때문에 막힌 혈관을 뒤늦게 뚫는다고 해도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심각한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간단한 응급 대처법을 반드시 마치 구구단처럼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한 간단한 검사법은 얼굴, 팔, 말 이 3가지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얼굴 페이스. 얼굴이 한쪽으로 비대칭적으로 쏠립니다. 지금 당장 거울 앞에서 이 하고 활짝 웃어보세요. 만약 입꼬리가 한쪽만 처지거나 웃을 때 한쪽만 부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팔, arm.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눈을 감고 양팔을 어깨 높이로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 하고 들어 올려 보세요. 만약 들고 있던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한쪽 팔이 자신도 모르게 스르르 아래로 처진다면 그것은 뇌의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겼다는 적신호입니다. 세 번째, 말 스피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집니다. 갑자기 심하게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어눌해지거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와, 같은 아주 간단한 문장조차 제대로 따라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뇌의 언어 중추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간, time.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증상 중 단 하나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1초도 지체하지 말고 바로 119, 119에 전화하세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망설이는 그 매 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뇌는 영구적으로 더 많이 손상됩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증상 외에도 갑자기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 망치로 맞은 듯이 오거나 눈앞이 흐려지고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이 생기거나 심하게 어지럽고 똑바로 걸을 수 없으며 균형을 못 잡는 증상 역시 매우 위험한 뇌경색의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결국 매일 실천하는 그 작은 예방 습관과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빠르고 현명한 대처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경외과 의사로서 제 인생에서 마주한 가장 비참한 질병인 뇌경색을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대단한 의술이나 비싼 신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첫 번째, 내 혈관을 살리는 기적의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과 신선한 들기름을 절대로 가열하지 말고 반드시 생으로 매일 한 숟가락씩 드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는 가장 경제적이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마가린 쇼트닝, 그리고 값싼, 각종 정제된 식용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콩기름 등 와 같은 혈관 속 독소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주방에서 버리세요. 세 번째, 아침 물 2컵 하루, 30분 걷기 7시간, 숙면과 같은 제가 알려드린 8가지 생활 습관을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세요. 네 번째,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응급대처법, 얼굴팔말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4시간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 하나의 실천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후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마트에 들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기름과 신선한 생들기름 작은 병을 한 병씩만 사 오십시오. 단돈 9,000원, 10,000원의 작은 투자가 미래에 닥칠지도 모를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현명하고 값진 투자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담긴 글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공유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뇌경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그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